잘 보입니다. 네. 우선 저는 그 AACR에 속해 있는 캔서 디스커버리에 2024년 6월에 발표된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아티클 제목은 Deep Learning Model for Tumor Type Prediction Using Targeted Clinical Genomic Sequencing Data 이고요. 여기에 계신 이제 코리스폰딩 어서 분들이 이제 MSK에 계시고 이제 논문에 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논문을 선정했는지 조금 자세히 드리자면은, 저희가 다 같이 공통된 백그라운드가 생각해보면은, 이제 딥러닝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의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쓰이냐, 아니면은 의료 이 워크플로우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공통의 관심사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최근에 발표를 보면은 이 시퀀싱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 백그라운드랑도 연관이 있어서 이 시퀀싱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키고 이게 어떻게 클리니컬 유절리 피저빌리티까지 이제 이어지는지 그런 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잠깐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을 설명드리자면은 바이오인포메틱스 분야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홀지놈 시퀀싱이랑 홀 엑솜 시퀀싱이랑 타겟ted 시퀀싱이랑 조금 달라요. 이제 어느 부분이 다르냐면은 이제 홀지놈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휴먼의 전체 지놈 그러니까 부분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읽는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혹시 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여기 그림을 보이시라면 되게 이분하게 전부 다 읽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엑솜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엑손만 딱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엑손이 아닌 인트론 부분들은 저희가 읽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타겟ted 시퀀싱은 그럼 뭐냐? 진 패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암을 생기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뮤테이션들이 있잖아요. 그런 뮤테이션들의 리스트가 쫙 있고,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그 패널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쥔들만 시퀀싱을 하는 게 이제 타겟ted 시퀀싱입니다. 그래서 지금 클리니컬에는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타겟ted 시퀀싱을 많이 사용을 해요.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점차 홀 엑섬, 홀 지놈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만, 이제 당연히 데이터가 더 많으니까 정확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게 비용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가 아직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호 엑솜과 호 지놈은 아직까지는 조금 병원에 클리니컬하게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피겨를 잠깐 살펴보자면은 그래서 이 컨셉이 무엇이냐 하면은 질문하셨나요? 아니요, 아닌 뮤트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 모델의 목적이 무엇인가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시퀀싱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해가지고 그 시퀀싱 데이터를 가지고 이 샘플이 어떤 투머인지를 프레딕션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그 결국에는 targeted sequencing을 학습을 시켜요. 그거를 이제 디스커버리 코호트, MSK에서 나온 디스커버리 코호트 중에 결국에는 39,787개의 솔리드 투머만 이제 뽑았고, 그거를 몇 개는 트레이닝, 몇 개는 테스트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각각의 38개의 캔서 타입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켰고, 이제 각각의 피겨 1B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암종에 대한 이제 트레이닝 카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관심이 조금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feature deviation 결국에는 어떻게 그러면 이런 유전 정보를 이제 피처화 해가지고 이제 모델에 학습시킬 것인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바이오인포메틱스 쪽에 중요한 개념들을 가져와서
이 부분을 학습을 시켰는데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게 핫스팟입니다. 이제 핫스팟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A 중에 이제 뮤테이션 그러니까 변이가 일어날 이제 확률이 많은 그런 에리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런 cancerhotspot.org라는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핫스팟들을 볼 수 있는데 predefined된 그중에 194개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저희가 사용한 MSK 임팩트 진 패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4개 이제 쥔이 있는데 그 쥔들 중에 이제 194개에 속해 있냐 안 속해 있냐에 따라서 이제 쥔 스페시픽 핫스팟을 설정을 하고요. 이제 쥔 스페시픽 핫스팟이 아니라 알르 스페시픽 핫스팟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G는 이 KRAS의 뮤테이션이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건데 이제 알리스페시픽은 KRAS의 어떤 특정한 아미노 액시드에서 다른 아미노 액시드로 변하는 이제 뮤테이션이 있는가 이러면서 좀 더 스페시픽한 것도 이제 피처에 함께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뮤테이션은 말 그대로 변이고요. 이런 변이들과 이 변이에 따른 이제 변이 종류들도 한 개씩 더 넣었어요. 이제 이 변이 두 개를 왜 넣었냐고 생각을 해보니 이 변이가 결국에는 단백질 단위에서 이 유전자의 기능을 가장 크게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변이의 종류라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랭케이트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프로테인이 이제 처음 1번부터 100번까지 아미노 액시드 서열이 있다고 하면은 이 100번까지 다 이제 번역이 되어야지 그 프로테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1번부터 50번까지 중간에서 뚝 잘려가지고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어진 이런 트렁케이드 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프로모터 뮤테이션이고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는 한데 프로모터라는 부분은 이제 유전자가 얼마만큼 트랜스크립션 될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할 때 이 부분에 그 프로모터 리전에 이제 잘 붙어야지 이게 유전자가 더 많이 트랜스크립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뮤테이션이 있다는 거는 이 유전자가 결국에는 전사였나? 그 트랜스크립션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py number alternation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크로모점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렇게 두 개씩. 근데 이 한쪽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읽히는 거예요. 즉, 그 카피 넘버가 바뀌었다. 아니면은 이렇게 딜리션이 있어가지고 이 카피 넘버가 아예 찍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카피 넘버 얼터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포컬 카피 넘버 같은 경우에는 이 카피 넘버가 이 유전자의 굉장히 일부에만 하이 레벨 임플리케이션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크로모솜 암 레벨, 즉 하나의 크로모솜 P암, Q암 중에 하나의 암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카피 넘버가 오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피처를 가지고 바이너리로 넣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시그니처라는 것도 함께 학습을 시킵니다. 이 시그니처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암을 걸릴 때 뭐 나이에 따라서 변이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담배를 많이 펴서 암의 위험 인자다 이런 거는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담배를 많이 피면은 특정 돌연변이 패턴이 생겨요. 그래서 이 지노믹 데이터를 가지고 이 돌연변이 패턴을 본 다음에 이 돌연변이는 이 샘플은 암이 원인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적을 하는 데 사용되는 이제 시그니처인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가로축이 그 CA, CG, CT, TA, TC, TG가 있는데요.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뉴클릭 액시드가 A, T, G, C 네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에서 다른 한 개로 변하는 게 이제 4C 해가지고 총 6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앞뒤로 네 개의 ATGC가 이제 네 개의 변이가 있으니까 앞뒤로 4 곱하기 6 곱하기 4 해서 이제 96가지의 이제 컨텍스트를 이제 가로축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에는 이런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뮤테이션의 변이가 얼마나 축적이 되어 있는지 전체 뮤테이션 중에 이런 게 세로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흥미로운 거는 이 첫 번째.
첫 번째, 지금 제가 보이고 있는 SBS 원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돌연변이 패턴이 많이 나타난다 해서 에이징 시그니처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배 시그니처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은 그게 이제 뮤타제네시스, 그러니까 돌연변이 일으키는데 주로 이러한 패턴의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그니처의 단위를 같이 이제 학습을 시킨 게 여기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제닉 퓨전이 있고 인트라제닉 퓨전이 있는데 그 인터제닉은 이 두 가지 쥔이 같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인트라제닉은 하나의 쥔 내에서 이렇게 합쳐 퓨전이 일어나가지고 돌연변이가 생긴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다른 이제 젠더라든지 MSI 스코어라든지 이제 버든이라든지 이거 둘 다 셋 다 버든이거든요. 뮤테이션 버든을 이제 함께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이제 선생님들 보시기에 이제 아키텍처가 굉장히 간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피처들을 이제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이 모델이 1부터 이제 10개라고 나와 있었는데 10개까지인 다음에 이거를 앙상블을 시켜요. 그래서 이거 각각에 나오는 이제 모델의 프로바빌리티가 있을 텐데 그 프로바빌리티를 이제 에버리지를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투머 샘플에 대해서 모든 그 34개의 투머 타입에 대해서 그 컨피던스 스코어가 나오잖아요, 하나씩. 그래서 그 컨피던스 스코어가 가장 높은 세 가지를 이제 프레딕트 투머 타입이라 넣고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기여한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10가지 피처들을 이제 이 모델에서는 함께 보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거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지금 좋으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홀 지놈 시퀀싱과 홀 엑솜 시퀀싱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은 당연히 좀 더 정확하게 투머 타입을 프레딕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홀 지놈 시퀀싱을 가로 이제 학습시킨 딥투머 같은 모델이 이제 성능 자체는 91%로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클리니컬하게 이용되기는 어려우니까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투머를 잘 프레딕션 하자가 이 모델의 목표인데 지금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큐러시가 79% 그리고 이제 64% 마크로 프레시전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장을 하는 거는 본인들이 하이 컨피던스 부분만 가지고 다시 어큐러시랑 프리시전을 그 계산을 해봤더니 93%, 88%로 지금 호지놈 시퀀싱 데이터셋을 이용한 그런 모델이랑 비슷하게 나왔다. 그리고 인디스트리뷰션 프로포션 같은 경우에는 97%로 가장 높았다라는 게 이 모델의 장점이라고 이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매트릭스 조금 보자면은 지금 가로축이 실제 투머 타입이고요. 이제 세로축이 이제 predicted 타입입니다. 즉 모델이 어떤 투머를 로 예측을 했는가. 그래서 당연히 이 대각선에 있는 부분은 이제 정답을 잘 맞춘 애들이고요. 그 여기 조금씩 나와 있는 다른 숫자들이 이제 정답을 잘 맞추지 못한 건데 몇 가지 흥미로운 것만 잠깐 언급을 하자면은 이 구로 되어 있는 엔도메트리얼이랑 원래 그 엔도메트리얼 캔서라고 모델은 이제 프레딕션을 했는데 실제로는 오베리안 캔서인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둘의 에티올로지 자체랑 뮤테이션 그 패턴이라든지 그런 지노믹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제 저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이한 게 여기 50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프로스테이트 캔서인데 모델에서는 에펜디오마 에펜디모마라고 이제 그 프레딕션을 한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투머 버든이 조금 낮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도 결국 퍼포먼스를 얼마나 잘 했는지 보는 건데요. 이, EC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이 모델이 얼마나 컨피던스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어큐레이트하게 예측을 하느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value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컨피던스가 이 모델이 프레딕션한 값이 컨피던스가 높을수록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싱글 하나보다 이제 앙상블 10개를 앙상블을 한 게 EC 값이 낮으니까 더 이 모델이 컨피던트 할수록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겨 2C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이 샵플레이 value라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암종별로 어떤 피처들이 중요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콜로렉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제 APC 뮤테이션이 관련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큐테니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UV 시그니처 저희가 자외선을 받으면은 이제 리스크 팩터라고 하잖아요, 피부암에. 그런 부분도 이제 잘 보여주는 걸로 나타내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어 캔서한 거를 처음에 피겨 원 그림을 보실 때 이제 레어한 것들은 제거를 했었는데 이 트레이닝 값에 넣지 않았는데 이 레어에 대해서도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그 하이 컨피던스인 샘플의 퍼센테이지만 따지면은 이제 36%로 굉장히 낮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솔리드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디스트리뷰션 안에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이제 디스트리뷰션 밖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그냥 그 제너럴한 그 organ 시스템 정도는 잘 맞추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440개 중에 290개 정도가 이게 잘 맞춘다라고 이분들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겨 4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상 상황에서 사실 지노믹 데이터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퀀싱 데이터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클리니컬 히스토리라든지 히스톨로지 중에 뭐 아데노칼시노마냐, 스퀘머스 칼시노 스퀘머스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리고 바이옵시를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도 저희의 이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 더 그러니까 이런 피처들도 한 번 같이 넣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퍼포먼스가 전반적으로 더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이트 정보만 넣어주면은 어큐러시가 80.8% 증가했고 히스톨로지 정보만 넣어주면 84.3%로 증가를 했는데 뭐 모든 정보를 다 넣어줬더니 이제 83.6%로 이제 증가를 하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UP라는 거는 Cancers of Unknown Primary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진단이 쉬운 거 말고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이 모델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액셔너블 즉 어떤 타겟터블한 뮤테이션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정보를 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초반에는 이 B를 보시면은 71개만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이제 하이 컨피던스, 로우 컨피던스, 세컨드, 서드 정보까지 이제 포함을 했더니 거의 1,400명 정도 되는 환자 중에서 이제 50% 가까이 되는 환자들이 에서 이제 타겟터블한 그런 뮤테이션들을 찾았다. 그리고 이 타겟터블한 뮤테이션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금 어려웠는데 그 이제 서머리를 해보자면은 이거의 키 어치먼트는 이 결국에는 쥔 패널식을 이용을 해서 38개 정도 되는 이제 디스팅트 캔서 타입의 이제 프리딕션을 잘 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호지놈 시퀀싱과 같은 그 많은 정보를 포함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클래시파이어 와 이제 비슷한 퍼포먼스를 냈다.
그리고 71.9%가 하이 컨피던스였고 93%의 어큐러시 그리고 average precision이 88%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파르스 피처 셋들이 많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바이너리 피처로 학습을 되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컨티뉴어스 피처로 학습을 시키면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레어 캔서 타입에 대해서는 이제 로우 컨피던스 프레딕션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모델 자체에서 성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SK 임팩트라는 이런 진 패널이 클리니컬 월프로에서 자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함께 인테그레이션 시킬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이 임상적인 유용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캔서 언노은 프라이머리 페이션트 같은 경우에서 이제 액셔너블한 얼터네이션을 찾는데 이제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옵시 사이트라든지 페이션 히스토리아 같은 이제 non genomic 데이터를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는데도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이 이제 임상적 유용성을 좀 잘 보여주는 논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한 논문이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디스커션은 그 녹화를 끄고 하려고 생각 중이어서 혹시 뭐 더 발표할 내용이 있으시면은 아, 네네네. 네. 아니면 그 발표 내용이 좀 더 많이 남아 있으면은 그 질문 이거 끄고 질문 받고 그다음에 뭐 조금 더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한 페이지밖에 안 나와서 그럼 바로 아,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토이 프로젝트를 하나씩 소개를 하시길래 했고요. 이거는 제가 한 이틀 동안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고 있지만 개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랩 서버를 쓸 수가 없어서 이제 구글 콜앱으로 만든 이제 웹페이지인데 제가 옵저버십 패솔로지 지망생인데, 거기서 이제 KI67의 퍼센테이지를 이제 눈으로 일일이 이제 세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를 이미지를 그냥 업로드하면은 이제 그 세포들이 얼마나 염색되어 있는지 그 퍼센테이지를 좀 계산해주는 툴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미지를 올리면은 네, 이미지가 이렇게 뜨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스테인별로 분리를 해서 그 값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게 HNE 중 염색된 거고, 이게 답신 KR67 염색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잘 분류가 된 것 같으면은 이제 세포의 개수를 이제 각각 카운트를 할 수 있는 이제 모델을 돌립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걸려서 넘어가면은 그래서 각각의 이제 대해서 세포를 카운트를 하고 결국에는 이 H로 염색된 H 채널에 있는 게 이제 전체 세포고 이제 KI67 스테인이 되어 있는 게 이제 D 채널에 있는 세포인데 이거 두 개의 퍼센테이지를 해서 아, 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거는 약 43.73%가 이제 세포가 염색되어 있다라고 이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드릴 건 이게 전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